봄철 알레르기 주의보입니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병원 알레르기 내과의 김민희 교수께서 봄철 알레르기 어떻게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봄이 왔네요. 다들 봄 너무 좋아하시죠? 네. 저도 봄 너무 좋아해요. 따뜻하고 꽃도 피고. 옷도 봄 같으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누구에게나 반가운 계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봄마다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알레르기 때문이거든요. 이때가 알레르기 환자가 제일 많아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 통계 자료 한번 보실까요? 이게 2023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 자료인데요. 알레르기 환자 수예요. 보시면 3월부터 알레르기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4월에 이렇게 4월. 최고점 찍는 거 오. 보이시죠? 아니 근데 4월에 환자가 진짜 제일 높은데 왜 유독 이 봄에 알레르기 환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네,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원인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봄이면 이제 날리는 꽃가루. 요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꽃 구경한다고 나들이 계획 많이 세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요 2월 말부터 5월까지 봄에 집중적으로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기후변화 때문에 날씨 많이 따뜻해졌잖아요. 네. 요것 때문에 봄이 또 더 길어져가지고 더 오랜 기간 꽃가루가 날리고 꽃가루 독성도 더 독해졌어요. 그래요? 그래서 알레르기 환자가 실제로도 더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이제 미세먼지와 황사입니다. 이런 미세먼지, 황사, 그리고 꽃가루 이런 알레르기 유발 물질 그리고 자극 물질들이 눈이나 코, 기관지를 통해서 이제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부 환자들에서는 이제 이 면역 시스템이 얘네들을 침입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시스템이 과민 반응을 하게 되고 이런 게 알레르기 염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염 환자들은 콧물, 재채기, 코막힘, 천식 환자는 갑자기 기관지가 수축하기 때문에 숨차고 쌕쌕거리고 결막염 환자는 눈 가렵고 눈 충혈되고 이런 증상들이 생겨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비염, 천식, 결막염이 봄철에 아주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감기랑 착각하기 쉬운 비염을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말씀만 들어도 막 코끝이 간지러운 것 그래요. 같아요. 아유, 네. 근데 진짜 헷갈리는 게 요맘때 이렇게 훌쩍훌쩍거리면 이게 감기인지 비염인지 어떻게 그래. 구분해요? 맞아요. 많이 헷갈려 하시죠. 그래서 한번 제가 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감기랑 비염. 일단은 콧물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감기는 처음에는 맑은 콧물로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좀 누런 코로 바뀌는 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화농성 콧물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좀 콧물 양상이 변하게 되고요. 알레르기 비염은요. 대부분 환자분들이 어떻게 표현하시냐. 콧물이 줄줄 흘러요. 이렇게 줄줄, 말씀하세요. 맞아요. 물처럼 줄줄 흐르는 맑은 콧물이 특징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코 가려움증이 동반되면 대부분은 감기보다는 비염 쪽입니다. 그리고 지속 기간 한번 보세요. 감기는 우리가 이제 뭐 짧으면 일주일, 아주 길어도 2주 안에 대부분은 좋아져요. 근데 알레르기 비염은요. 몇 주, 몇 달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달 이상 감기가 간다? 그거는 보통 감기 아니고 비염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요? 한번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이제 시기가 있죠. 예. 네. 감기는 옮는 병이에요.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 유행 시기, 그러니까 좀 겨울철에 많이 생기죠. 그렇다. 근데 알레르기 비염은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접하게 되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꽃가루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주로 봄, 가을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절적인 변화도 있으니까 한번 감기인지 비염인지 내가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애들도 비염이 있어가지고 이거 비염 치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몇 달 가는 거면 빨리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 치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알레르기 비염은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 그리고 면역요법, 수술 치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상이 가벼우면 이 먹는 항히스타민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조절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증상이 심하면 코 속에 뿌리는 스테로이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도 조절이 안 되면 우리가 코 속 스테로이드 플러스 항히스타민제 이렇게 복합제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물로 조절만 잘 되면 약물도 낮추고 중단도 해볼 수 있는데 만약에 약물 치료로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근본적인 좀 치료법을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면역요법입니다. 이 면역요법이 뭐냐?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아주 소량부터 단계적으로 올라가면서 투여를 해서 이 원인 물질에 대한 과민 반응을 감소시키는 일종의 탈감작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깥에서 얘네들이 들어와도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마라고 면역 세포를 트레이닝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알레르기 증상이 줄어들거나 때로는 이제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면역요법의 치료 효과는 치료 기간에 비례하게 돼요. 그래서 최소 3년 이상. 진짜 아우. 그래서 우리가 마치 교정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이 네. 교정처럼 우리가 면역 세포를 교정하는데 최소 3년 이상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근데 되고요. 3년을 투자하면 정말로 좋아질 수가 있는 건가요? 네, 특히 알레르기 비염은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한 80% 이상 되거든요. 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런 이제 약물요법, 면역 치료로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수술 치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수술이요? 네. 그래서 근데 수술을 해도 이게 알레르기 염증이기 때문에 한 몇 년이 지나면 또 재발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하시더라도 약물 치료를 좀 같이 병행하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좋은 예방법은요. 사실은 꽃가루 알레르기 있으면 꽃가루철에 밖에 나가지 말라, 외출하지 마시라 아니, 근데 이거예요. 어떻게 안 나가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겨우 내내 집에 있었는데 봄 됐는데 나가야지. 그걸 나가지 말라고 그러면 잔인하잖아요. 그러면 나갈 때 마스크라도 쓸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방법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우리 꼭 나가야 되면 될 수 있으면 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 쓰시고요. 이렇게 코와 입 요런 데 이렇게 꼭 막고 쓰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외출하고 돌아오셔서 머리랑 옷 다 털고 그리고 샤워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생리식염수로 이제 코를 씻어내는 코 세척도 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증상 심하신 분들은 요 알레르기철 정확하게 알고 계시거든요. 저는 3월만 되면 그래요, 4월만 되면 그래요 이렇게 알고 계시니까 시작하기 2주 전부터 미리 약물 또 복용하고 계시면 많이 예방할 수 있어요. 미리 먹어야 돼요? 네. 요즘은 날씨에 보여 꽃가루 농도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봄철 되면요, 기상청에서 이 꽃가루 농도도 또 발표를 해요. 오. 그래서 외출하실 때 꽃가루 농도, 미세먼지 농도 한번 살펴보시고 외출하시면 좋을 것 아니,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세먼지 농도, 뭐 초미세먼지 농도만 체크했는데 이제 꽃가루 농도까지 체크를 해서 바쁘다 우리가 봄철에 바쁘네요. 그래도 아, 뭐 이게 예방할 수 있다면 해야 되겠죠. 그럼요. 알레르기 비염 살펴봤고요. 네. 다음은 자, 두 번째로 또 흔한 질환이 바로 천식입니다. 이 알레르기 비염이 천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 알레르기 비염 갖고 있다 하시면 더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몇몇 연구에서 알레르기 비염 환자를 이렇게 관찰을 해봤더니 나중에 천식 발병률, 그러니까 천식이 생길 위험이 한 3-4배 더 높다고 하고 그래요. 실제로도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한 40%에서 천식 생기게 됩니다. 네. 진짜 비염을 미리 잘 관리를 해야겠네요. 네. 비염부터. 네. 뭐 왜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천식은? 네, 그래서 천식 한번 제가 영상 보면서 어떤 질환인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미세먼지, 뭐 황사, 꽃가루 이런 거 기관지로 흡입하게 되면요. 기관지에 알레르기 염증이 생기고 예민해져요. 그래서 이제 실제 기관지 단면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단면 보시면 이렇게 넓었던 기관지가 좁아지고 붓고 그리고 바깥에 근육도 또 수축하게 되고 아이고. 이렇게 기관지가 막히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기관지가 저렇게 많이 막히게 되면 사망하는 케이스까지도 있습니다. 오. 일단 호흡이 힘들어지겠네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이 호흡곤란, 숨이 잘 안 쉬어진다, 만성기침, 그리고 이 기관지가 좁아지니까 공기가 좁은 통로를 지나갈 때 쌕쌕 소리가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표현할 때 목에서 고양이 소리가 나요, 내지는 피리 소리가 나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아니, 숨쉬기가 힘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어르신들의 경우라면 더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은 어르신들 나이 들수록 이제 폐 기능 자체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천식까지 갖고 계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폐 기능보다 더 급격하게 폐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천식 자체가 기관지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있다 보니까 이 염증이 오래되면 기관지가 이렇게 좁아지는 게 잘 풀리지 않고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머.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한테서는 천식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 가보시고 한번 진단이랑 치료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천식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알레르기로 인한 천식을 강조해 주시는 그래요. 거죠. 그러면은 그런 분들 어떻게 치료 받으세요? 네, 일단 천식은 기관지에 알레르기 염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염증제를 기관지로 직접 주는 게 제일 좋은 치료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치료법은 흡입 스테로이드예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제제를 실제 흡입하는. 근데 제가 스테로이드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환자들이 그거 부작용 많은 치료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 겁내죠. 거부감이나 공포감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부작용이 있는 스테로이드는 대부분은 먹는 스테로이드 또는 주사 스테로이드거든요. 그래서 이 흡입 스테로이드제는요, 기관지에만 작용하고 전신으로 잘 안 퍼져요. 그래서 사실은 전신적인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천식 염증이 있는데 흡입 스테로이드를 안 쓰면 결과가 더 안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 흡입 스테로이드 잘 쓰시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네. 의사 선생님들이 오죽 알아서 처방해 네. 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기관지가 좁아지는 병이니까 기관지 확장제도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요새는 이 흡입 스테로이드제에 같이 복합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한번 흡입하는 걸로 흡입 스테로이드와 기관지 확장제를 같이 쓰는 약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알레르기 염증 자체를 줄여주는 또 먹는 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천식 환자분들 계시면 이 알레르기철 봄에 좀 꾸준히 천식약 사용하면서 증상 나빠지는 걸 예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천식 환자들이 숨 가쁠 때 뭐 갖다 대고 맞아. 호흡하는 게 그런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율라이저 응급으로 그런 쓰는 이제 흡입제고요. 그런 게 바로 기관지 확장제입니다. 아, 그렇군요. 기관지. 네. 네. 그렇구나. 자,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천식까지 해봤고요. 하나 더 있었죠. 네, 우리가 마지막 살펴볼 봄철 알레르기 질환은 바로 알레르기 결막염입니다. 네. 이 알레르기 결막염은 이제 알레르기 과민 반응이 눈 안쪽에 결막에 생기는 염증 질환이에요. 근데 진짜 봄철에 이렇게 꽃가루 날리고 그러면 막 이렇게 눈물도 나면서 눈이 빨갛게 충혈이 돼요. 그게 맞습니다. 결막염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을 지금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도 나오지만 알레르기 결막염은 이렇게 눈도 이렇게 빨갛게 충혈되고 가렵고 그래서 눈에 분비물도 많이 생기고 눈물도 많이 흘리게 되는 이런 것들이 대표 증상입니다. 단순히 눈이 가렵다고 결막염인 건 아니죠. 네네, 네. 맞습니다. 특히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적으로 좀 눈물 분비량이 좀 감소해서 안구가 건조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눈물이 사실 우리 몸에서는 좀 자연 방어막 역할을 하거든요. 저런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제 좀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기능이 떨어지니까 사실 증상이 좀 더 심할 수 있고요. 특히 이 결막염이 아주 심하면 합병증으로 각막염, 백내장, 망막 박리까지도 또 보고가 되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결막염 증상이 있으면 안과 검진 빨리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네. 저는 가끔 이게 눈과 눈 사이 요 눈끝이 가려울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결막염은 아닌 거죠. 네네, 그렇진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알레르기로 인한 것일 때가 근데 많아요. 가능성은 있어요. 결막염 아. 가능성이 있고 또 때로는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코와 눈 사이에서 아, 비염이 눈으로? 예, 같이 동반돼서 많이 오거든요. 아, 그러면 사실 그래요? 양쪽을 같이 치료해 주시면 좀 더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알레르기 얘네들이 무서운 애들이네. 그래, 이것도 그럼 약 먹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알레르기 결막염은 어떻게 치료하냐면 주로 항히스타민제 성분이 있는 안약. 이 이제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요 안약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지금 우리 MC분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알레르기 질환 같이 있다. 그러면 먹는 항히스타민제를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막염 증상이 요런 이제 안약으로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스테로이드 점안액
또는 이제 먹는 스테로이드까지도 쓸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먹는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거는 사용을 꼭 이제 전문의랑 상의해서 쓰셔야 돼요. 네. 그래서 증상이 심하실 때 이제 단기간 쓰실 수 있습니다. 네. 모든 약은 전문의 또는 약사와 그렇지, 상의하셔야죠. 그럼요. 네. 이럴 때는 렌즈 같은 거 안 끼는 게 더 낫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봄철 꽃가루 날리는 철에는 렌즈보다는 안경 쓰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결막염 만약에 증상이 있다 하시면은 인공 눈물이 좀 이렇게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나 자극 물질들을 좀 희석시켜주고 씻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자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눈끝이 살짝 가려울 때도 병원 갈 정도는 아닌데 할 때 인공 눈물로 세척하는 예. 게 효과적이겠군요. 인공 눈물 쓰셔도 되고 가벼운 항히스타민제 안약을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강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봄철 알레르기 질환, 결막염, 천식, 비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치료 방법, 예방 방법 다 알려드렸으니까 만약에 봄마다 내가 고생하고 있었다, 봄이 무섭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치료법, 예방법 잘 숙지하고 계시고 이제 편안하고 즐거운 봄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알레르기 환자들 고생 많으시겠어요. 그러니까요. 힘드신 자, 시기야. 질문이 왔는데 이분 큰일 났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이랑 천식, 결막염까지 있는데 세 개가 다 있으시대요. 저는 어느 병원에 가야 해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진료 과목을 그러네. 택해야 돼요? 와, 너무 힘드시겠다. 네, 얼마나 힘드실까요? 네. 일단 알레르기 비염은 이비인후과, 그리고 천식이 있으시면 내과, 결막염이 있으시면 안과 진료 보시면 되는데요. 네. 만약에 이분처럼 이렇게 세 가지 질환이 동시에 있다. 네. 다 힘든데 나 어디 가야 되냐? 그러면 알레르기 내과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레르기 내과.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가 잘 이렇게 진단하고 치료해 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몇 년 계속 반복된다, 쉽게 낫지 않는다 하면 알레르기 내과 가서 집중 치료를 받으시는 게 낫겠네요. 네, 그게 좋겠습니다. 네, 아유 봄철에 알레르기 환자도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알레르기 환자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교수님도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네. 환자들이 확실히 늘어난 거죠. 네, 아. 봄에는 확실히 많이 오세요. 네, 아유 괜히 방송하셔서 더 늘어날까봐 걱정돼요. 아유, 근처에 가세요. 알레르기 내과 그러니까요. 많습니다. 동네 병원에서도 네. 치료 잘합니다. 네. 네. 아유 오늘 아주 명확한 정보 잘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